기사가 좀 떴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 부분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세대 면역 증강제 개발 기업인 프로지니어 관련해서 이 전략적 투자, 그리고 전략적 투자와 재무적 투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라왔던 기사인데 이제 아침에도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 먼저 좀 살펴보면요. 이 프로지니어 관련해서 비임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약이 효과 있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투여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임상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이제 바로 투여를 못하고 보통 이제 동물들한테 해서 이제 독성이라든지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보통 이제 전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임상하고 이제 이 비임상이라는 게 이제 전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물 쪽에 하는데 이 동물들의 하는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신약 개발 회사들이 하질 않고 외주를 많이 좀 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을 CRO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으로 동물 실험을 용역을 받아서 해주는 회사가 이 비임상 CRO인데요. 여기에 1등 기업이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과거에 이제 노터스였죠. 그래서 이제 노터스일 때도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용역으로 맡기면 이 동물 임상을 통해서 독성이라든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는 일정 부분 이제 전략적 투자를 노터스일 때도 했는데요. HLB 쪽으로 인수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장기적인 어떤 그 좋은 기업들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마치 지주사가 투자하듯이 HLB 바이오스텝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알짜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프로지니어 관련되는 투자도 굉장히 뭐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이 전략적 투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투자가 있고 재무적 투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전략적 투자는 보통 SI라 되어 있고요. 재무적 투자는 FI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HLB 계열 쪽에 CB라든지 BW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 재무적 투자로 들어온 어떤 이제 부분들이 사모 쪽에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판다. 이제 그런 어떤 투자자를 일종의 이제 재무적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무적 투자는 다른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제 투자 어떤 횟수 기회가 주어지면 즉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투자자들을 재무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략적 투자에 비해서는 좀 쇼텀한 어떤 부분들이고 투자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재무적 투자자.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투자는 그거보다는 좀 장기고요. 자신의 어떤 본업하고도 시너지를 거둘 수가 있고 서로 이제 윈윈하는 구조에서 이 경영 참여라든지 뭐 추가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장기적인 어떤 부분이 전략적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뭐 M&A를 하게 되면 그냥 전체를 다 인수하는 거죠. 요런 어떤 경우가 아닐 때 일정 부분 지분 투자를 할 때 이런 전략적 투자냐 재무적 투자인데 보통 이제 HLB 입장에서는 그룹 전체적으로 전략적 투자를 일정 부분 하면서 또 M&A 형태도 같이 이제 구사를 한다. 이게 이제 M&A 전문가인 진양곤 회장과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왔던 이제 인력들이 대부분 다 이 M&A 쪽에 어떤 전문적 부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HLB 바이오스텝은 본래 이제 그런 쪽을 하고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지니어가 뭔지를 좀 알게 되면 HLB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이제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면역 증강제 개발 기업입니다. 이 면역 증강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 코로나 때 이제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개발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용어거든요. 면역 증강제. 보통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 반대로 이제 면역 억제제도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범용성으로 쓰이는데, 이 면역 증강제 관련되는 부분이 이렇죠. 이제 우리가 그 백신 개발을 할 때 이 몸 안에 그러니까 이제 항원 관련되는 부분을 약화시켜 가지고 넣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야 이제 이 치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항원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보면 독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예방이라든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제 몸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항원에 관련되는 부분을 소량을 넣어서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촉진하기 위해서 면역 증강제가 같이 이제 들어가서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역 증강제 프로지니어 관련해서 투자가 되었다. 그래서 프로지니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면역 증강제 플랫폼이 프로롱입니다. 예, 뭔가 이렇게 좀 그 유지를 길게 해준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형암 타켓의 항암 병용 치료제와 그 다음 혈액암 쪽에 이제 림프종은 이제 혈액암이니까 여기 이제 항암 백신을 개발 중이다. 이 이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항바이러스 특성을 활용한 바이러스 백신 분야에 이 면역 증강제가 아까 필요한 이유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면역 치료제와 백신 시장에서 면역 증강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주목받고 있고 이 면역 특이성이라든지 활성을 높여서 치료 효과를 강화한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잠재력을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증강제 플랫폼이 지금 11개국의 중에 특허를 출원했고 이미 4개국에서는 특허 등록을 마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 중에서 프로롱 001 관련되는 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항암 병용 치료제 IND 이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이오스텝이 초기 비임상 단계를 전반적으로 이제 또 지원하면서 파이프라인의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이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 김철 이제 프로지니어 대표 같은 경우는 프로지니어가 2019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본래 이제 의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인가요? 거기 이제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전무까지 하면서 나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독립해서 이제 설립을 할 만큼 나름 이제 지금 플랫폼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로 이런 이제 개발 바이오텍이라든지 기존의 시장에 들어있는 바이오텍의 어떤 주가 수준 자체가 아직도 밑에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투자 차원에서는 괜찮은 어떤 투자 매물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HLB가 리보세라니까 이제 캄네르주마브의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최종 허가를 앞두고 2019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뭐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후속 이제 파이프라인에 가속화 부분을 했듯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간암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장기적인 어떤 기업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투자라든지 뭐 합병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진행시키고 있는 부분들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투자에서 프로지니어도 상당히 좀 향후에 주목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어떤 투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지분 가치를 다 이 좋은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조금 이제 다른 쪽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2022년도에 나왔던 기사, 이분이 이제 김철 대표거든요. 종양내과, 그러니까 항암 쪽에서 이제 전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원년 멤버고, 2020년도가 있다가 이제 2019년도에 그 대표로 이제 합류를 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플랫폼이 앞서 있는 그 면역 증강제 관련되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 단백질 합성 기술이 있습니다. 엔젤 플랫폼이 있는데 보통 몸 안에 문제가 되는 건 다 단백질에서 이상이 생겨가지고 자가 면역이라든지 항암 관련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단백질 관련되는 부분을 체외에서 합성하려고 하면 세포주를 개발하는데 이게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세포주라고 하는 말은 그냥 계속 이제 죽지 않고 암세포 같이
뭐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이제 세포주인데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데 이 프로지니어가 지금 엔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무세포 단백질 합성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면 세포주 선별하고 세포 배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6개월 걸리는 것을 단백질 발현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 어떤 이 플랫폼이 엔젤 플랫폼인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빅파마가 많이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지니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엔젤 플랫폼 같은 걸 통하면 이 무세포를 통하지 않고 단백질 합성을 가능하니까 2주 정도면 단축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의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지니어 관련되는 부분은 향후에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만한 어떤 형태다. 그래서 이런 엔젤 플랫폼을 또 이용해서도 이 혈액암 쪽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제 표적 단백질이죠. 이 BCR 관련돼서 개인 맞춤형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HLB가 하려고 하는 표적 항암제와 세포독성 항암제, 그 다음에 뭐 면역 항암제 이런 부분을 기반으로 항암제 라인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파나진 같은 이제 진단 쪽을 통해서 동반 진단 그리고 이런 어떤 이제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엔젤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역 증강제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이 백신 관련되는 부분이 이뮤노믹도 하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룹사 전체적으로도 시너지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계속 이제 이 퍼즐을 완성하는 어떤 구조에서 필요한 어떤 회사에 대한 어떤 M&A라든지 전략적 투자를 계속하는 모습들은 상당히 이제 뭐 계획적인 어떤 부분에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뭐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주가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계열사 쪽에서는 지금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지금 내려가서 밑꼬리. 이 하단선에서 이제 지지가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상으로는 그 추세 전환이 좀 나타나 있고, 테라피틱스는 지금 이제 양봉이 나타나야 되는 어떤 구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파나진 같은 경우도 볼린저 밴드 하단선 부근까지 지금 내려왔고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 지금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 부근이죠. 바이오스텝은 이제 원체 22년도에, 주가가 이 무중 관련되는 부분으로 대단한 상승을 보였고, 이 지금 이제 장기 바닥 가격권에서 지금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최근에 이제 좀 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주봉상으로 해도 확실하게 안 보이는데요. 이 작년도에 이제